안녕하세요, 모터리언 이재욱입니다. 오늘도 너무 춥다. 오늘 아침부터 또 이거 코나 시승한다고 지금 여기 경기도 양주에 좀 나와 봤습니다. 자, 오늘 날짜가 이제 10월 16일이에요 바로 어제 현대에서 코나 부분 변경 모델이 출시가 됐죠. 그래서 저희도 오늘 빠르게 코나를 시승을 하러 나와 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승할 차는 바로 코나 N9입니다. Pop lock, now I'm off the leash. Mic drop, I ain't gotta preach. I just do what comes natural. 5-star, everything I see. Live large, no apology. Take charge, no one can compete. I just do what comes natural. 자, 오늘 제가 타고 온 차가 뭐 이미 디자인은 사진으로도 보셨고 저희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제 디자인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자, 오늘 가져온 차 이 칼라가 이름이 다이브 인 제주예요. 야, 근데 색깔이 너무 이뻐. 이게 이번에 새로 추가된 컬러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하늘색에 가까운 톤이고, 아마 뭐 이름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제 제주도의 그 푸른 바다를 좀 형상화한 그런 컬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 근데 오늘 하늘이 되게 흐린데도 이 색깔이 아마 뭐 영상으로 보시면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색깔이 되게 이뻐요. 확실히 이런 소형 차들은 좀 이렇게 예쁜 좀 유채색의 이런 컬러들이 좀 많이 들어가야지 좀 이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잡설은 이 정도로 해두고, 자, 코나 N9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뭐 저희가 현대 모터 스튜디오에서 다 확인을 했던 차긴 한데 이게 확실히 밖에서 이렇게 또 보니까 좀 느낌이 다르기는 해요. 자, 오늘 저희가 보는 차량은 N9입니다. 오늘 시승차는 다 N9으로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 N9 디자인도 아무래도 이게 실내에서 이렇게 그 인공 조명 밑에서 보는 것보다는 밖에서 보는 게 조금 더 어떤 이런 스포티한 감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잘 강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자세한 디자인은 앞서서 다 살펴봤지만은 오늘 간략하게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뭐 전면부 디자인은 요 N9 같은 경우에는 일반 코나하고 좀 달라요. 일반 코나는 요 하단부가 다 이제 투톤 컬러로 되어 있는데 N9은 여기도 다 바디톤하고 같은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라디에이터 그릴 패턴도 아예 다른 패턴이 들어가 있고, 여기 N9 배지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고 뭐 요 헤드라이트 하단부 여기도 막혀 있긴 하지만 좀 이렇게 그릴 형태로 좀 꾸며놨고, 그다음에 뭐 측면에서 보셔도 여기 요 휠하우스 있는 부분도 바디하고 같은 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휠도 18인치의 코나 N9 전용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N9 배지도 붙어 있고요. 야, 이게 제가 너무 제 취향을 맞춘 것 같아요. 바디 컬러는 아무리 봐도 이쁘네. 자, 뒷모습으로 보셔도 여기 범퍼가 마찬가지로 후면도 원톤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하단부 여기도 이렇게 기존 코나 대비 요 테일램프 면적이 많이 넓어지면서 이렇게 좀 플라스틱 파츠로 이렇게 두르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 바디하고 직접 맞닿는 이런 테일램프로 적용이 됐고요. 재밌는 게 또 여기 방향지시등이 LED로 들어가 있어요. 정작 형인 투싼, 신형 투싼은 LED가 아니죠, 방향지시등이. 그 친구는 이제 전구가 들어가 있는데 또 코나에는 이렇게 LED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고 뭐 요 하단부의 디퓨저, 뭐 요것도 이미 사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디퓨저 디자인도 일반 모델하고 약간 다르게 돼 있고, 요거 재질감은 이게 밖에서 봐도 별로네.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트윈 머플러 팁까지 이제 적용이 돼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디자인이 사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느낀 거는 얘네 돈 많이 안 썼구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어요. 이게 앞모습하고 뒷모습을 좀 많이 바꿔놔 가지고 아무래도 기존 코나하고 좀 스타일이 많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막상 이렇게 하나씩 뜯어 보면은 요 돈 많이 드는 부분, 그러니까 철판 부분들의 금형은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 상단의 본넷이라든가 뭐 뒤에 트렁크라든가 트렁크 리드나 뭐 리어 쿼터 패널 이런 부분들의 철판들은 사실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 많이 드는 거 안 하고 그냥 앞뒤에 터치를
싹싹싹싹 바꿔가지고 좀 스타일을 바꿔보겠다, 이런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왔던 현대차들 페이스리프트 됐던 뭐 산타페라든가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근데 그에 비해서 코나는 굉장히 얘네 생각보다 돈 많이 안 쓰고 페이스리프트를 했구나, 약간 의외였습니다. 요새 뭐 현대차가 페이스리프트 할 때도 디자인을 확확 바꾸기 때문에, 자 뭐 사실 뭐 돈을 많이 써서 바꿨든 뭐 돈을 안 들여서 바꿨든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어쨌거나 디자인이 바뀌었고 새로운 엔진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N9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 코나 N9을 타고 과연 주행 감각은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승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승차가 다 이제 코나 N9으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예. 개인적으로는 일반 모델하고 N9을 좀 번갈아서 타볼 수 있으면은, 예, 아무래도 뭐 서스펜션이라든가 스티어링의 느낌 차이를 보다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아쉽게도 오늘은 이제 N9 모델로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일단 시승차 재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코나 N9에서 인스퍼레이션 트림이고요. 인스퍼레이션 트림의 옵션은 풀옵션이에요. 예. 빌트인 캠이 지금 들어가 있나? 빌트인 캠은 잘 모르겠는데, 테크 패키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썬루프하고, 그 다음에 사륜구동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제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 오늘 차종 선정에 아쉬운 점이라면, 이륜구동 모델을 한번 타보고 싶었거든요. 이번에 아시다시피 N9 같은 경우에 원래 예전에 나왔었던 i30 N9이나 아반떼 N9이나 이런 친구들은 다 기본적으로 리어 서스펜션이 멀티링크가 들어가 있었어요. i30는 원래 멀티링크고 아반떼는 N9만 멀티링크가 기본으로 돼 있고 그랬는데, 코나 N9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N9인데 이 멀티링크가 빠져 있죠. 기본적으로는 토션빔이 들어가 있고, N9은 그래도 서스펜션 세팅이나 이런 거 좀 단디한다 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멀티링크는 사륜구동 옵션을 선택해야지만 들어갑니다. 근데 사륜구동이 비싸요. 당연히 비싸겠지만은 사륜구동이 182만원이거든요 그거 하면 이제 힐 디센트 컨트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옵션인데, 지금 인스퍼레이션 트림 가격이 2,814만원이고요 거기에 사륜구동 넣고 테크 패키지 넣고 썬루프 넣고 하면은 3,000만원이 넘게 되는 거죠. 상당히 비싼 차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코나가 어제 출시가 됐는데, 어제 또 같이 출시된 차가 폭스바겐의 제타가 있었어요. 제타는 이제 가격이 2,900만원 정도 하죠. 프레스티지 트림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런칭 에디션으로 프로모션이 14%가 들어가서 프레스티지 트림이 무려 2,500만원이라는 깜짝 놀랄 만한 가격으로 출시가 됐는데, 물론 뭐 제타하고 코나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할 만한 동급 차종이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가격을 보면 조금 이제 마음이 복잡해지죠. 네, 그래도 국산 소형 SUV하고 어쨌거나 수입산 준중형 세단하고 가격을 비교를 했는데, 수입산 준중형 세단이 거의 한 500이 싸. 풀옵션인데 옵션이야 코나가 더 좋지만은, 그래도 참 코나 소형 SUV들이 절대로 싼 차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가격, 합리적인 가격에 이제 내 첫 차로 잘 어울린다 뭐 이런 식으로 주로 광고를 많이 하는데, 절대로 이게 싼 가격이 아니에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뭐 이번에 코나 같은 경우는 가격도 올랐죠. 기본 가격이 2,000만원이 넘어요. 1.6 터보 깡통을 사도 2,000이 넘고, 거기에다가 이제 옵션 좀 내가 탈만하게, 그 깡통 사실 보면 또 못하겠거든요. 옵션 되게 없는 편인데, 거기다가 이제 내가 좀 탈 만큼 옵션 넣겠다 하면은 순식간에 뭐 2,500, 3,000 가까이 합니다. 근데 뭐 그 가격이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뭐 국산 준중형 세단으로 보면은 풀옵션을 사도 한 2,500 정도 하죠, 요새. 한 2,000 초중반 정도의 가격대가 설정이 되는데, 뭐 그거 생각하면은 이제 뭐 절대로 그렇게 저렴한 가격의 차는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소형 SUV 인기가 살짝 시들한데, 그게 영향이 좀 없잖아 있을 거예요. 이게 뭐 차 이쁘고 요새 유행이다 라고 해가지고 많이들 샀는데, 막상 사놓고 보니까 이게 좁고 생각보다 SUV인데 실용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가격도 비싸.
그러니까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소비자분들이 결정을 할 문제입니다. 자동차라는 게 절대로 항상 가성비로만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난 좀 더 예쁘고 또 소형 SUV가 차도 작고 이 시트고도 높고 하니까 운전하기 훨씬 편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난 좀 더 개성 있고 이쁜 차 탈래, 세단은 별로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면은 당연히 이제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SUV를 사시게 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소비자분들이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좀 쓸데없는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좀 더 시승에 집중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미 코나의 내외관에 대해서는 좀 많이 살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주행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승을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엔진이 바뀌었죠. 똑같은 1.6 터보인데 레이아웃 상으로는,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다른 엔진이라는 거. 기존에 있었던 엔진은 이제 1.6 감마 터보예요. 감마 터보 엔진이고, 그 엔진은 역사가 깊죠. 제일 먼저 선보였던 차가 현대 벨로스터 터보, 1세대 벨로스터 터보하고 기아차에 이제 K3 쿱의 1.6 터보가 있었죠. 그때 처음으로 선을 보이고, 그 뒤에 이제 개량을 거듭해서 최근까지 사용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감마 2 터보로 엔진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반떼 N9 먼저 들어갔어요. 감마2 터보가. 재원상으로만 봤을 때는 뭐가 달라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CVVD, 연속가변 밸브 듀레이션이라는 기술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전보다 효율적인 부분에서도 약간 개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성능 면에서도 조금 더 최적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코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변화가 눈에 띄어요. 왜냐면은 일단 출력이 기존에 177마력에서 198마력으로 거의 한 20마력이 올랐죠. 출력이 20마력 올랐는데 연비도 좋아졌어요. 연비도 약간 더 향상이 돼서 지금 이제 16인치 2륜구동 기준으로 공인연비가 13.9km/L인가요? 기존에는 이제 12km대였는데 실제로 연비도 약 한 10% 내외, 10% 안팎 정도가 향상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엔진이 바뀐 것이 좀 체감이 되는 거죠. 실제로 연비는 어떠냐? 제가 지금 고속도로 지금 여기 자유로에 올라와서 지금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90km로 설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연비 리셋을 했습니다. 리셋을 하니까 한 시속 90km 정속 주행에서는 지금 연비 계속 올라가요. 지금 한 거의 지금 리터당 한 15km 정도, 14.9km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속을 하면은, 속도를 더 내면은 아무래도 연비가 좀 떨어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항속 연비도 요 정도 나온다. 자, 어쨌거나 오늘 저희가 시승하는 코나 N9은 일반 코나 1.6 터보하고 엔진이 똑같습니다. N9이라는 배지를 붙였는데 엔진이 일반 모델과 동일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i20라든가 이런 모델들은 N9하고 일반 모델이 엔진 동일한 경우가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아반떼도 그렇고 i30도 그렇고 엔진이 아예 N9에만 탑재가 되는 1.6 터보 엔진이 들어갔었는데, 코나 같은 경우에는 기본 모델이 또 1.6 터보다 보니까 여기 N9도 아예 동일한 엔진 들어갔습니다. 출력도 똑같아요. 출력도 똑같이 198마력을 발휘를 하고 최대 토크는 27.0kgm를 내고 있습니다. 엔진이 똑같아서 약간 실망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야 그러면은 N9에 웃돈 주고 산 이유가 뭐야 N9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차이점이 있긴 있습니다. 서스펜션 세팅이 이제 달라졌다 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티어링 감각도 조금 더 좋아졌다. RMDPS가 장착됐다 이런 설명은 없는데, 어쨌거나 스티어링을 조금 더 묵직하고 스포츠 주행에 맞게 세팅을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도 약간 브레이크 용량을 높였다. 예전에 지난주에 처음 사전 공개가 됐을 때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막상 지금 가격표나 이런 데에는 별도로 언급은 안 돼 있어요. 별도의 M 퍼포먼스 파츠로 이제 대용량 브레이크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거 외에는 딱히 설명은 없는 거 보니까 브레이크도 일반 모델하고 동일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출력 면에서는 이전보다는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출력이 20마력 정도가 올랐다 보니까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쭉 가속을 할 때 예전 모델도 물론 차급에 비하면 되게 잘 나가는 편이긴 했거든요. 177마력이면은 뭐 소형차 운행하는 데는 충분한 출력이었는데 확실히 이번에 부분변경 되고 출력이 더 올라가니까 굉장히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느낌도 좋네요. 일단 이 차는 지금 사륜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리어가 멀티링크인 것도 있지만은 그냥 요런 좀 고속주행을 하고 있는 중에 고속도로에서 불규칙한 노면이나 요철 같은 데를 지날 때 요런 반응 같은 거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드네요. 그래도 뭐 N9은 N9이니까 절대로 이런 서스펜션 같은 거를 뭐 허투루 이렇게 세팅을 하지는 않았겠죠. 요런 느낌들은 일반 예전에 탔었던 뭐 아반떼 N9나 이런 차들하고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고속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역시 배기음은 일반 모델하고 차이가 없네요. 좀 아쉬워요. 조금 더 우렁찬 소리가 났으면 좋겠는데, 그 아반떼 N9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좀 밟으면은 팝콘 터지는 소리도 이렇게 살짝, 뭐 벨로스터 M만큼은 아니지만은 살짝 이렇게 뽕뽕 소리도 나고 그랬었는데, 이 친구는 아예 그런 흔적조차 안 납니다. 그냥 시끄러워요. 엔진, 그 특유의 엔진 회전하는 소리가 있죠. 엥 하는 소리만 나고, 시끄럽기만 하고, 이 배기음이 어떤 기분 좋은 소리가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가속력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오, 빠르다. 확실히 이전 모델보다는 엔진 출력의 여유는 훨씬 큰 것 같아요. 거의 제가 완전 정차 상태에서는 출발 못했어요. 하이패스에 차가 많아가지고. 근데 거의 이제 저속에서 하이패스 통과하는 시속 30km 정도에서 풀스로틀로 가속을 했을 때 순식간에 가속력이나 이런 건 상당히 경쾌하고, 등 뒤에서 묵직하게 밀어주는 토크감도 아주 좋습니다. 1.6 터보 엔진.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어차피 198마력 만들 거면은 그냥 그 다른 N9하고 동일한 204마력까지 출력을 올려도 됐을 텐데, 그 5마력, 6마력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무래도 일반 도로가 고속도로보다는 노면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이게 범프도 좀 더 있고 조금 노면이 더 안 좋기 마련인데, 확실히 일반 도로에서 서스펜션 느낌이 더 좋아요. 고속도로에서는 사실 뭐 그냥 좋아졌다고 하니까 좋은가 보다 했는데, 이렇게 일반 도로에서 주행을 하니까 조금 더 뭐랄까요, 이런 불규칙한 노면들을 잘 받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 N9만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멀티링크 사륜 구동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지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서스펜션 느낌, N9이 아무래도 조금 더 하드한 세팅이 돼 있겠죠, 일반 모델에 비하자면은. 그래서 지상고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뭐 롤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억제가 돼 있기는 합니다만은, 태생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SUV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롤링이나 피칭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심할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나마 그런 부분들을 좀 억제를 일반 모델보다 잘 해주기는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뭔가 뭐 아반떼 N9이나 i30 N9처럼 극적인 이런 안정감이랄까요, 고속주행에서 코너링에서의 이런 롤링이나 피칭을 완벽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은 좀 없기는 합니다. 아까 전 코나 N9이 이제 서스펜션 세팅이 달라졌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스티어링 세팅이 좀 달라졌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글쎄요, 사실 이렇게 일반 도로에서만 주행을 해서는, 그리고 한 대만 이 N9만 타봐서는 뭐가 좋아졌다 뭐가 나빠졌다 체감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일단 이렇게 주행을 할 때 느끼는 거는, 이전 코나에 비했을 때
이전 코나에 비했을 때 확실히 이 노면에서 이 스티어링 휠까지 전달되는 이런 느낌들이 기존에는 약간 더 많이 필터링이 돼서 들어오는 느낌이라서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표현하자면은 꼭 게임하는 것처럼 직관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다면은 요번에 부분 변경되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N9 같은 경우에는 노면의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느낌은 있습니다. 요런 느낌을 제가 아반떼 N9을 시승을 할 때 딱 똑같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결국에는 이런 N9 모델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스티어링 휠에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런 노면의 감각들을 전달해주는 이런 세팅들이 N9 모델들에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조금 더 본격적인 어떤 와인딩 로드라든가 이런 데서 좀 테스트를 해봐야 N9이 정말 뭐가 달라졌는지 이거를 좀 알 수가 있을 텐데, 아쉽게도 오늘 이제 일정상 그리고 코스상 저희가 뭐 그런 코스까지 이제 주행을 해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모터리언 단골 테스트 코스가 있죠. 그쪽에서 차후에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시승을 할 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나 부분 변경 모델, 특히나 오늘 저희가 타고 있는 이 N9 과연 이 돈 주고 살만한 가치는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뭐 최근에 소형 SUV 시장이 예전에 비해서 다소 좀 위축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분들이 또 찾고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취향의 문제예요. 뭐 SUV 스타일, 그러니까 셀토스라든가 뭐 쌍용의 티볼리라든가 뭐 이런 게 더 마음에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이제 좀 코나 같은 이런 크로스오버 스타일이 더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결국에는 바뀐 디자인이 취향에 맞는다라고 했을 때 구입을 해서, 이미 코나는 검증이 된 모델이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불만을 가질 부분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요번에 파워트레인이 바뀌면서 보통은 출력이 올라가면 연비를 희생하게 되고, 연비를 높이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퍼포먼스를 좀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코나의 새 엔진이 그런 부분에서는 타협점을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뭐 성능 면에서도 기존보다 향상이 됐고, 체감이 될 정도로 20마력이 올랐으니까 체감이 될 정도로 성능도 높아졌고, 그러면서 연비적인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이전보다 더 나아진 부분이 있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약간 가격이 이전보다 향상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뭐 그 정도의 가격 인상, 뭐 어쨌건 상품성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뭐 이번에 새로 추가된 ADAS 기능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 뭐 충분히 구입을 고려할 수 있는 가격이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사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N9에 대해서는 약간 좀 망설여지게 되죠. 일반 모델하고 파워트레인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파워트레인 완전 동일한데 서스펜션하고 스티어링 세팅 그리고 디자인 약간 바뀐 거, 그걸 위해서 이제 거의 한 200~30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지불을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 다소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기존의 아반떼 N9이나 i30 N9을 좀 시승을 해보고 만족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요번에 코나 N9은 만약에 타보면 다소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초의 SUV N9이라고 해서 좀 기대를 하고 탔는데, 이거 뭐야, 그냥 N9 순한 맛이잖아. 뭐 서스펜션 느낌 조금 다르고, 오히려 좀 더 편하게 타려고 SUV를 구입하시는 분이라면은 별로 매력을 못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찌됐건 간에 뭐 현대차가 N9을 다양한 모델로 확장을 한다는 측면에서만 봤을 때 그 의의 자체는 뭐 굉장히 높이 살만할 것 같고요. 향후에 또 코나도 N이 출시가 되죠. 코나 N이 출시가 되면은 그래도 조금 더 많은 걸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설마 코나 N도 뒤에 토션빔이 기본이고 막 그러진 않겠죠. 그때는 또 멀티링크를 넣겠죠. 자, 저희가 요 코나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건 이후에 개별적인 시승을 통해서 좀 더 알아가 보도록 하고요. 오늘 코나 시승은 여기에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자동차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바로 모터리언입니다. 다음번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